제품 안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4단원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시험 공부가 거의 내용상에서는 거의 끝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표시 기재 사항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필수 기재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사항은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 비누 등 총량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하냐면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이때 영업자는 뭐 화장품 제조업자일 수도 있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이 영업자의 상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들어갑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의 경우는 제조 연월일을 병기해서 적어야 해요. 여기서 이제 제조번호라는 게 나오는데 구분해서 식별번호라는 것도 있죠. 여기 식별번호라는 건 원료의 제조번호와 혼합 소분 등의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부여하는 번호예요. 그래서 제조번호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 또는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해당 화장품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량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하고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내용물의 용량과 중량, 제조번호 또는 식별번호,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의 경우라면 제조 연월일을 병기, 표기, 그리고 가격,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그리고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라면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는 그 성분명과 함량. 이 경우에 근데 방향용 제품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화장품의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함량. 제2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럼 제2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단, 코팅 등으로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고요.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여기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한정됩니다. 피부 장벽.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 이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을 도움을 주는 화장품. 튼살로 인해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단어별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탈모, 여드름, 피부 장벽, 튼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보존제의 함량을 적게 되어 있죠? 앞에 있는 것도 뭐 복습할 내용이 나오는데요. 별표 3 제1호 과목에 따른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인 경우 그쵸? 그리고 4세 이상부터 13세 이하까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적어야 합니다. 소용량 또는 비매품의 화장품의 1차 포장, 2차 포장의 기재사항을 보시죠. 우선 비매품이나 견본품이 뭘까요? 이것들은 일단 내용량이 아주 작은 거예요. 내용량이 10ml 이하나 10g 이하인 화장품이에요.
또는 판매 목적이 아닌 소비자의 시험을 위한 제품입니다. 단, 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은 제외하고입니다. 그 다음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의 소용량 비매품에는 뭐가 표시 기재되어야 하냐면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비매품인 경우 견본품이나 비매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조번호나 식별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제조 연월일을 병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용량 또는 비매품 기재 사항은 맞춤형 화장품 1차 포장 필수 기재 사항과 좀 헷갈려요. 소용량 비매품은 맞춤형 화장품 1차 포장 필수 기재 사항에 덧붙여 이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좀 차이를 구별하면서 기억하실 수 있겠죠. 앞서 맞춤형 화장품 1차 포장 기재 사항과 소용량 비매품의 필수 기재 사항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가격이라고 했죠. 가격을 써줘야 된다. 뭐 비매품, 견본품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소용량 비매품인 경우에는 그럼 화장품의 가격 표시제라는 게 있는데 그 실시를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 보겠습니다. 화장품법, 화장품의 가격 표시 및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가격의 표시 규정에 의거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품목의 실제 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합니다. 누가 표시를 해야 되느냐?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직매장을 포함해서 소매업자가 표시를 합니다. 방문 판매업, 후원 방문 판매업이라면 또 통신 판매업이라면 그 판매업자가 가격을 표시하고요. 다단계 판매업은 그 판매자가 가격을 표시합니다. 표시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국내로 수입돼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이 해당합니다. 판매 가격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가격의 표시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을 볼까요? 판매 가격의 표시는 유통 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표시하여 표시합니다. 판매 가격이 변경된다면 기존의 가격 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변경 표시해야 합니다. 단, 판매자가 기간을 특정해서 판매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판매 가격을 기존 가격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해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판매 가격은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야 되고요. 이렇게 뭐 제품에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단, 개별 제품으로 구성된 종합 제품으로서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종합 제품에 일괄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종합 세트 상품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판매자는 업태, 취급 제품의 종류,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과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 화장품 개별 제품에는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화장품법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뭐 항상 괄호치고 단, 뭐 제외 이런 명칭들이 있어요. 제외 사항, 예외 사항.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판매 가격의 표시는 판매가 땡땡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 자격관리 기본 지침을 볼까요? 시도지사는 누구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런 분들이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달하는 가격관리 기본 지침에 따라서 화장품 가격 표시 제도 실시 현황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기본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냐면요. 가격 표시 사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가격 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가격 표시제 실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본 지침에 들어가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이런 시달된 기본 지침에 따라서 그 관할 구역 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 시행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기본 지침이 있고 그리고 실정에 맞는 세부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모범업소는 어떻게 할까요? 가격 표시제를 너무 잘 지켜주고 있다. 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모범업소는 우대 조치를 받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 판매 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화장품 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제 지원의 혜택이 있고요. 금융 지원의 혜택도 있고요. 표창 등의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장품 가격 표시제가 계속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몽을 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련 단체장을 통해서 화장품 가격 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건전한 화장품 가격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몽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가격 표시제에도 보고와 재검토 기한이 있습니다. 보고는 시도지사가 가격 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재검토 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서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에 6월 30일까지 그때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검토를 3년마다 한다는 거예요. 화장품 가격 기재 표시상의 주의사항입니다.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제품의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 표기해야 합니다. 한자 또는 한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화장품의 성분은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명칭은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서 같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여러 제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도 포함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주소는 등록 필증 또는 신고 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 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 표시해야 돼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해서 기재 표시합니다. 단, 화장품 제조업자랑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랑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다른 영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는 한꺼번에 기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포장, 2차 포장 아까 나왔는데요. 이 포장지에 이제 표시 기준과 표시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정만 한 화장품 제조업자의 주소는 안 적어도 된다는 거죠.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그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와 구분해서 기재 표기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 표시해야 합니다. 순수한 그 화장품의 무게를 적으라는 거예요. 단 화장 비누,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요. 이런 경우에는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 중량을 함께 기재 표시합니다. 제조 변호는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 표시해야 되고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해야 하는 제조 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 표시해야 합니다. 이게 맞춤형 화장품일 경우에는 제조 연원을 말고 혼합 소분일을 적어야 해요. 일부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 이와 동일한 크기의 글씨, 크기 이상으로 기재 표시해야 합니다. 자, 표시 광고의 실증 범위예요. 실증. 자,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출해야 되는 실증 자료의 범위와 요건인데요. 일단 시험 결과를 내야 돼요.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조사 결과를 써야겠죠. 뭐 표본 설정이나 어떤 질문을 했는지 질문 사항, 질문 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해야 됩니다. 실증 방법은 실증에서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이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자료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15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 있죠? 안전성 정보 보고 중에서 신속 보고 15일 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똑같은 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더 기억하고 공부하는데 오래오래 기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표시 광고에 따른 실증의 원칙입니다. 누가 실증해야 하냐면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표시하고 광고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표시 광고가 실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시 광고 금지 표현이 있는데요.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 효과 관련된 금지 표현들입니다. 뭐 아토피, 찰과상 치료 회복, 화상 치료 회복, 모낭충 건선, 노인소양증, 항염 진통, 항진균, 항바이러스, 살균 소독,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기저귀 발진, 심신피로 회복, 이뇨, 통증 경감, 해독, 항암, 근육 이완,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사용해서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고 있다. 이것들이 다 표시 광고에 금지되는 표현이에요. 또 여드름과 관련된 거 얘기해 볼게요. 여드름은 기능성 화장품에 심사 보고된 효능 효과 또는 실증 대상 표현은 제외합니다. 기미주근깨, 과색소 침착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실증 대상 표현은 제외합니다. 항균은 인체 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인체 적용 시험 자료로 입증되면 제외하고 액체 비누에 대해 트리클로산 또는 트리클로카반 함유로 인해 항균 효과가 더 뛰어나다, 더 좋다 등의 비교 표시 광고는 금지합니다. 표시 광고 금지 표현은 이외에도 엄청 많아요. 피부 관련, 모발 관련, 생리 관련, 활성 관련, 신체 개선 원료 관련, 기능성 관련, 천연 유기농 화장품 관련,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줄기세포 관련,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다루기보다는 책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 책에 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어요. 꼭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표시 광고 주요 실증 대상을 보실게요.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현입니다. 실증 대상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함, 항균은 인체 세정용 제품의 하나고요. 일시적 셀룰라이트의 감소, 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피부 정벽 손상의 개선에 도움, 피부 피지 분비 조절,
미세먼지 차단 흡착 반지 이런 것들은 인체 적용 시험 자료로 입증합니다. 모발의 손상을 개선. 이건 인체 적용 시험 자료와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하고요. 피부 노화 완화, 안티에이징, 피부 노화 징후 감소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합니다. 단,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등 기능성 효능 효과를 통한 피부 노화 완화를 표현한 경우 기능성 화장품 심사 보고 자료를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효소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이것들은 주름 완화 또는 주름 개선 기능 화장품으로서 이미 심사받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로 실증한 자료로 입증합니다.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 심사 보고 자료로 입증하고요.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탈모잖아요. 그렇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이미 심사받은 자료에 근거가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로 실증한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효능 효과, 품질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요. 화장품의 효능 효과에 관한 내용, 예를 들면 수분감이 30% 개선됐다. 피부결이 20% 개선됐다. 2주 경과했더니 피부톤이 개선됐다. 이런 표현들. 또는 시험 검사와 관련된 표현. 예를 들면 피부과 테스트 완료했다. 어떤 검사 기관에 어떤 효과를 입증했다. 또는 타 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있죠. 뭐뭐보다 지속력이 5배 높다. 이런 것들은 인체 적용 시험 자료나 인체외 시험 자료로 입증합니다. 또 제품에 특정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무 땡땡 표현이죠. 그것은 시험 분석 자료로 입증을 하는데요. 단 특정한 성분이 타 물질로의 변환 가능성이 없으면서 시험으로 해당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조관리 기록서나 원료 시험 성적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 광고 주요 실증 대상입니다. ISO 천연 유기농 지수 표시 광고에 관한 내용. 자, 여기 보면서 조금 의아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천연 유기농 이제 폐지된 거 아닌가요? 국가 인증 절차 폐지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폐지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나오냐면요. 이건 폐지되지 않았어요. ISO는 국가 인증이 아니라 국제적인 인증 절차예요. 그래서 국가 인증 절차 폐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유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ISO 천연 유기농 지수 표시 광고 천연 지수 몇 %인지, 천연 유래 지수 몇 %인지, 유기농 지수 몇 %, 유기농 유래 지수가 몇 %인지 ISO 16128을 계산해서 적용합니다. 해당 완제품과 관련된 실증 자료로 입증을 해요. 이거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도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유기농 고시는 폐지됐지만 ISO는 여전히 유효하다.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표시 광고 관련 행정처분입니다.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을 따르고 다만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2분의 1까지 더해서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기간을 12개월로 정합니다. 표시 광고 관련 행정처분인데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기재사항, 가격은 제외하고요. 이 내용들을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에서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2차 위반에서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3차 위반에서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2개월입니다. 또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주소, 기재사항, 역시 여기서도 가격은 제외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적긴 적었는데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그러면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차 위반인 경우에는 1개월, 2차 위반에서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3차 위반에서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그리고 4차 위반에서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2개월입니다. 또 화장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사항, 여기서 또 가격은 제외하고요. 이 중에서 적긴 적었는데 이번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3차 위반은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4차 위반은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6개월입니다. 내용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명칭과 화장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나 주소 기재 사항인데요. 전부 안 쓴 경우랑 거짓말로 쓴 경우랑 일부를 쓰지 않은 경우예요. 어떤 경우가 처벌이 가장 강하죠? 아예 쓰지 않은 경우가 처벌이 강하죠. 이때는 처음 1차 위반부터 업무정지, 판매 업무정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거 표를 잘 기억해 주세요. 표시광고 관련 행정처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또 책에 또 기타 자세하게 구구절절 세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 인증 로고 등을 표시 광고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사용 시에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착향제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25종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영유아용 어린이용 제품 13세 이하를 가리키죠. 이런 제품들은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보존제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용 어린이용 13세 이하로서 또 표시 광고하는 경우 안전성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해요. 다음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함량을 표시 광고할 때는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서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 광고 관련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 및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되고 보존제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누가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 그리고 보존제 함량.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표시의 경우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 화장품의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도형 또는 그림을 표시라고 하는데요. 이때 화장품의 명칭에 영유아나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표시되는 경우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른 매체 수단 또는 해당 매체 수단과 유사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 수단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특정하여 광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 다 앞선 경우 포함해서 다 화장품의 표시 관련 규정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관련 표시 광고 관련 규정을요. 신문, 잡지, 포스터, 전단 팸플릿, 리플릿본, 입장권, 서적 및 간행물, 방송, 인터넷 또는 컴퓨터 통신, 비디오물, 음반, 영화 또는 연극, 간판, 전광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방문 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 이런 것들 다 화장품의 표시 관련 광고를 지켜줘야 합니다. 여기 실연에 의한 광고의 경우에는 방문 판매나 어린이용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보관 기간인데요. 화장품의 1차 포장의 사용 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한 날로부터 마지막으로 제조 수입된 제품의 사용 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입니다. 화장품의 1차 포장에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한 날로부터 마지막으로 제조 수입된 제품의 제조 연월일 이후 3년까지 기간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 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안전 기준의 주요 사항은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 시설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보건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혼합 소분의 안전관리 기준은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 내용물 및 원료의 혼합 소분 범위에 대해 사전에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물 및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검토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 혼합하고 소분해야 합니다.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는 화장품법 제8조의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적합한 것을 확인하여 사용합니다. 혼합 소분 전에는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해야 되는데요. 어느 경우는 예외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는 소독 세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혼합 소분 전에 혼합 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 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합 소분 안전관리 기준도 있어요.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는 사용 전에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이제 오염이 없도록 세척합니다. 혼합 소분 전에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해서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과 원료는 밀폐를 위한 마개를 사용하는 등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합니다. 소비자의 피부 상태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않고 미리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하고 소분하고 보관해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최종 혼합 소분된 맞춤형 화장품은 어쨌든 유통되고 판매되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장에서 제공되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혼합 소분하는 과정에서 미생물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기적 미생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데요. 전자문서로 된 판매 내역을 포함합니다. 제조번호,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번호가 식별번호예요. 식별번호를 제조번호로 합니다.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일자 및 판매량 이런 것들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일자 및 판매량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원료 및 내용물의 입고, 사용, 폐기 내역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할 때 다음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되는데요. 혼합하고 소분할 때 사용되는 내용물이나 원료의 특성, 맞춤형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또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다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제품 안내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화장품의 표시 규정, 특히 1차 포장재 필수 표시 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거 달달달달 외우셔야 하고요. 또 광고 관련해서 금지 표현이 무엇인지, 실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책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강의로는 모든 걸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걸 보시려면 책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해 보시면 우리가 거의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욱 힘내서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